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다 대단한 건데요. 이것을 폭도라고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탄핵 기각 집회에 참여해서 촛불을 폭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정신 나간 거죠. 아, 김문수 제정신이 지사는 아니면, 정신 나갔다. 예, 그 제정신이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도 처음에는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지금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폭도들을 태극기의 힘으로 몰아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역 새누리당 의원들 이제 오늘 이름을 바꿉니다. 자유한국당으로. 예, 우선 제가 옮기기도 참 민망스러운데요. 폭도들을 태극기의 힘으로 몰아내야 된다.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거의 뭐 국민을 폭도라고 한 것은 거의 전두환 5.18 이 유혈 진압을 네. 연상케 하는 것이고 뭐 태극기 힘으로 몰아낸다는 말도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국기에 대한 맹세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고 했는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누가 망쳤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가 위협했는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같은 게 위협한 거 아닙니까? 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누가 망쳤는가? 바로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 망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태극기 앞에 맹세를 태극기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고 있는 김문수 전 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거론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태극기는 그들에게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극기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성조기도 같이 나와요. 네. 성조기가 같이 나와요. 예, 그거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네. 예, 뭐 트럼프를 뭐 지지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 집회에 성조기가 나오는 현상,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드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지켜줄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말 대한민국이 지킬 별 필요가 없는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분법의 논리로 국민을 자꾸 가르고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현역 정치인들이 사실은 자꾸 사회 통합을 얘기를 해주고 싸움도 말려야 되는 분들이 정치인들인데 오히려 극단화시켜서 싸움을 대립하고 부추기는 현상. 이건 어떻게 좀 정리가? 사실은 뭐 정치인도 네,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다 나갈 수 있죠. 네,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지금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는 그리고 또 광장에는 네. 한 가지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됩니다. 네. 어차피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 보고요. 예. 그러나 주로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뭐 어디 하소연할 길이 없는 시민들이 뛰쳐나오는 게 광장이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정치인들은 참여하더라도 그걸 이제 촛불도 정치인들이 주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정치인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는 국민의 목소리를 광장에서 듣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국회에서 78%가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통과된 탄핵 소추 의결안을 네. 그리고 국민의 90% 이상이 퇴진이나 하야해야 된다라고 해서 통과된 이 안을 갖다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 네, 네. 정말 무릎 꿇고 속죄해야 되는 당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마치 이제 대통령이 억울한 꼴을 당하고 있다는 듯이 저렇게 나서는 것은 정말 이 새누리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정말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해체돼야 될 정치 세력으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광장에서 새누리당 해체 요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고 했지만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명진 목사가 황교안 총리 경기고등학교 동창 황교안 총리 지지율이 10% 이상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은 새누리당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제 대선을 뛰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또 논란을 빚었어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최소한의 반성도 제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여전히 좀 지금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예, 뭐 그 지금 새누리당에서 주로 하고 있는 얘기들이나 그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뉘우친다 하더라도 네.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고 보지만 네. 이렇게 뉘우치지조차 않고 있는 이 상황은 오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네. 사실 지금 대구 경북의 민심을 보더라도 네. 대구 경북에서 그 지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두 당, 바른정당은 지금 탄핵 찬성한 당이긴 한데 네. 그 두 당의 지지율을 합하면은 나머지 야당들 지지율 합한 것보다 적어요. 지금 TK에서요. 예. TK에서도 1% 차이로 네. 두 당의 그 제가 가장 최근에 그 갤럽 조사를 가지고 보니까 네. 지난주 갤럽 조사를 가지고 보니까 바른당하고 그 새누리당 합이 37%고 네. 그다음에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네. 이 세 당 합이 38%예요. 예. 이게 지금 PK로 가면은 네. 52대 10, 52대 25예요. 아이고. 그 야당 세 당이 넘을 52%고 예, 예. 반을 넘어섰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다음에 이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 합해가지고 25%에 딱 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민심이 네. 크게 변화해 가고 있다. 아직 이 변화가 끝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사를 무시하는 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그러한 시도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압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압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TK, PK 민심, 이른바 영남 표심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그러니까 두 세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 보수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영남권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분석을 해주신 건데요. 지금 막판에 이른바 대통령 측 대리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영태를 중심으로 자꾸 네. 만들려고 합니다. 녹취 파일을 뭐 2,000개를 녹음 파일을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해서 이것을 증거로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게 초미의 쟁점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같은 시간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고영태 씨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그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영태, 최순실의 이른바 불륜 스캔들이 이번에 이 엄청난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다. 주요 피의 사실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전략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통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전략이? 저는 뭐 전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두 사람의 사생활의 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네, 이 박근혜 최순실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 사실이 흔들리거나 은폐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영태 뭐 파일이 2,000개 넘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음성 녹음된 파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네, 그 중에 이번에 그 범죄 소명과 관련해 가지고 의미 있는 자료로다가는 극히 일부가 검찰에서 추려져서 특검에서 추려져서 2,000개가 다 넘어간 게 아니라 네, 극히 일부만 넘어갔고 또 넘어간 것 중에는 보면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어느 정도 강하게 연루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오늘 아침 또 경향신문은 네.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선거 결국 이 사태 막판에 네. 수사 막판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정황들이 그 근본적인 이 사건의 어떤 그 얼개를 흔드는 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판을 교란시키려고 한다고 보세요? 예, 뭐 최후의 발악이죠. 최후의 발악이다. 네, 어떻게 됐든 여론을 좀 그러니까 여론의 반전을 위한 시도다. 반전의 가능성이 있어서 시도한다기보다는 예, 점점 이제 그 기정사실로 이렇게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 네, 대한 어떤 두려움 네.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뭐 쓸모 있든 없든 네. 뭐 그 갖가지 저항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쓸모가 있든 없든 뭐라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대통령이 지시했고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그거는
안종범 수석을 비롯한 네. 관계자들로부터 다 증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번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데는 일종의 내부 고발처럼 네. 사실 당사자가 고발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메모라거나 네. 또는 정호성이 이렇게 자기 업무 수행을 위해서 녹음해둔 네. 대통령의 목소리라거나 그렇습니다. 또는 안종범 수석이 역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꼼꼼히 메모 일지처럼 메모해둔 예. 그 수십 건의 어떤 그런 분량 그 예. 분량의 어떤 수첩들이 39건이나 나왔어요. 예 마치 내부 고발하듯이 내부 고발한 건 아닌데도 네. 보고 내부자의 고발처럼 네. 그 증거가 되어서 예. 이 사태를 갖다가 지금 어떤 확인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울 수 없는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검찰의 주장대로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했는데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2월 말에 해야 된다라는 게 광장의 주장이었는데요. 2월 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3월 초에는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은 나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일찍이 3월 9일 될 거라고 얘기. 3월 9일. 예, 오후 2시. 아, 3월 9일 오후 2시. 예. 시간까지 시간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3월 9일 오후 2시. 여러분 적어두세요. 노회찬 대표께서 3월 9일 오후 2시 선고가 나온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왜냐면은 뭐 그 전에 될 수도 있지만은 네. 뭐 그 전에 되면 또 저 사람들이 그 뭐 변호인 일괄 사퇴를 한다거나 또 다른 어떤 지연 전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헌재에서 그것까지도 내다보고 판결 일자라거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감안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만에 하나 이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거나 등으로 해서 네. 3월 9일 이루어지지 않고 네. 3월 16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3월 16일 이루어지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참여한 판결로 네. 3월 발표는 3월 16일 발표되는 3월 그렇죠 16일 날 발표되는 네.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하. 그거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어차피 8인 재판으로 일단은 간주되는 재판 결과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그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평의 판결에 참여해서 결정문 작성에 서명을 해둔 것이라면 네. 3월 16일 날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그것은 8인이 네. 재판한 결과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다. 네, 네. 3월 16일, 9일 아니면 16일 오후 네. 2시입니까? 오후 2시입니다. 왜 오후 2시입니까? 늘 이제 헌재 판결이 목요일 날 네. 오후 2시에 아, 보통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런 전례에 비춰봐서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후 2시. 저희가 오후 2시 생방송 카메라를 헌법재판소에 대기시켜 놓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검이 굉장히 많이 성과를 냈죠. 네. 수사 성과를 냈지만 이렇게 그 불이한 사실들이 전부 다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탄핵 기각 집회에 지난주, 저지난주, 지지난주 굉장히 집회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할배들이라고 표현을 좀 하긴 하는데요. 그 물론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돈을 받고 나오는 분들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를테면은 그 권력을 지켜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선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번에 사태는 단순히 그 뭐 보수 진보로 나눌 수 네.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꽤 많아 보이지만 네,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은 전부 다 촛불 들고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전히 최소한 80%의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진다 보고 있고 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10% 남짓합니다. 사실은 10% 남짓한 사람들이 초반에는 네, 그분들도 굉장한 충격이었죠. 사실은 네, 충격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그 지금 나오는 것이지 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 10% 중에 네. 극히 일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좀 이제 늘어난 네.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나면서 네. 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지. 네. 그게 왠가하면 여론조사로는 지금 아무 변동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남녀든 아니면은 좌우든 네. 보수 진보든 영남 호남이든 무엇으로 여야든 무엇으로 나누더라도 이 8대2라는 등식은 성립이 안 돼요. 8대2. 예, 지금 8대2로 나뉘어져 있는 이거는 국민 대다수가 절대 다수가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태극기 들고 나오는 이분들이 향후 보수의 구심이 안 될 거예요. 아. 예, 그렇게 향후 보지 보수- 않습니다. 여기는 어찌 보면 이제 도태되어가는 낡은 수구 세력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만일 역사가 발전한다면 보수는 네. 새롭게 재편되면서 네. 이런 일에서 얻은 여러 가지 상처라거나 예. 이런 그 오명을 갖다가 일단은 벗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고 갈 수는 없을 거라는 네, 거죠. 네, 네. 그걸 버려야 자기들도 사니까. 네. 그리고 제대로 된 보수를 세우기 위해서도 버리고 싶어 할 테니까 이른바 청산과 단절. 네. 한편으로는 이 박근혜류의 그런 낡은 세력들과 청산과 단절을 해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 꽤 있는 보수들, 네. 이 보수들을 좀 새로운 네. 건강한 어떤 중심으로 다시 규합시키려는 네. 그런 시도가 저는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봐요. 물론 바른정당도 그런 시도의 하나인데 네. 저 정당이 힘있게 그걸 성공할 것인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바른정당이 실패하더라도 저는 저런 시도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리라고 보여져요. 이제 누가 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 세력을 규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선거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불가능해서 다만 워낙 완강하게 네.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점거해 온 어떤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마 청산 과정에서의 어떤 파열음, 네. 저항이나 뭐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예. 태극기 집회로 나온 게 아닌가 보여요. 그렇군요.